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거.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다음 중 일종근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 요런 표현. 그래서 이렇게 한 8개 주고 일종근생 묶인 거 3개를 찾아보라고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종근생, 이종근생을 섞어요. 근데 그 일종근생을 보면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의약품 이런 걸 파는 지적이죠. 이게 다 소매점이라고 하는데 식품 파면 당연히 뭐 이건 뭐 슈퍼마켓 같은데 잡화, 의료, 옷가게, 완구, 서적, 의약품, 약국. 자, 이런 데가 다 소매점으로 보고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근생입니까? 예, 우리에게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 소매점. 그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근생. 그 사이즈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약국 이런 데가 다 우리가 일종근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있죠. 자, 우리 휴게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이랑 다르게 술을 안 팔아요. 음식만 제공한다. 이게 휴게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음식만 제공하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분식점 같은데 아니 무슨 뭐 거기 옆에 제과점이니까 빵집 이런 데가 그래서 음식만 파는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300 미만이면 일종근생. 근데 살짝 300 이상이면 이건 이종근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이즈를 좀 아셔야 됩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300 미만 일종근생, 300 이상이 되면 이종근생. 이런 표현을 좀 살짝 알아두십시오. 규모가 크면 또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이종근생 넘어가서. 일종근생보다는 이종근생이 더 규제를 많이 받는다. 이런 느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 세탁소는 면적이 없어요. 미용, 목욕, 세탁소는 면적 없이 우리 목욕탕, 이용원, 미용원 이런 것들은 사이즈 안 보고 다 일종근생, 주거생활의 필수.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일종근생입니까? 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자, 의원자가 붙은 것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 소규모 의원들. 근데 병원자가 붙으면 아까 우리 9번에 의료시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서울대학병원, 무슨 뭐 삼성병원 이거 다 병원자 붙으면 우리가 이제 그 9번에 의료로 가야 돼요. 의료. 근데 의원자가 붙은 것들은 다 이게 일종근생이다. 자, 탁구장, 체육도장 참고로 500 미만이면 일종근생. 자, 넘겨보십시오. 자, 그러나 뒤에 가보시면 관공서가 있어요. 지역자치센터, 이 동사무소,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뭐 방송국 이런 것들이 보건소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렇게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로서 이런 관공서들도 일종근생이 된다. 동사무소가 파출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일종근생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거생활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을 하고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서비스업이죠. 파출소 이게 다 서비스업입니다. 치안 서비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 불 나면 치안 서비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캡스로 신청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세금 걷어다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가 서비스 제공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캡스 사설 서비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석상 이런 데는 바로 그 신청하셔. 이게 경찰 아저씨들이 바쁘니까. 근데 그 바쁘다는 얘기가 서비스 질이 낮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국가가 제공한 서비스는 전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다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 뭐 바로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것만 있으면 바로 출동하는 거죠. 3분 안에 출동해가지고 그거 해. 그게 좋은 서비스 아닙니까? 우리 뭐 금은방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경찰분들도 믿지만 그거보다는 더 사설 경비업체한테 막 그게 이제 이런 치아 서비스인데 이런 공공 서비스도 다 일종근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보건소도 우리가 국가에 제공하는 서비스 아니에요. 의료 서비스. 근데 그게 이제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따로 우리가 가시는 병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둘 다 공존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 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 부분이 좀 경쟁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서비스가 좋죠. 경쟁이 있어야지만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싫어하시는데 경쟁을 해야지 소비자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죠. 경쟁이 없는 그런 데서는 서비스가 되게 낮아요. 독점 기업 같은 사람들. 그래서 독점은 좋지 않은 거죠. 독점을 하면 그 독점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되게 질이 낮다고요. 근데 이제 막 경쟁이 치열하면 살아남으려고 손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이 좋은 거죠. 근데 경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진짜 그 감정 노동자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이제 안 좋은 손님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또 그런 거 들어주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종근생으로 가시면 이종근생에서 자 우리 공연장으로 극장, 영화관. 자 우리 극장, 영화관이 자 그건 이제 사이즈까지 공연장이라고 하는 극장, 영화관은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인데 여기 이제 사이즈가 크면 500 이상이면 5번에 문화 및 집회.
거기 보시면 공연장으로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도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이런 거 있죠. 뭐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은 다 거기 5번의 문화 및 집회 중에 공연장으로 보셔야 되고, 소규모 극장 이런 것들은 2종 근생으로 보셔야 돼요. 2종 근생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 그 종로에 가면 조그만 극장들 있죠. 예, 지금 그 옛날 이름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종로 3가에 무슨 뭐 피카디 극장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롯데로 바뀌었더라고요. 새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이즈를 재서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으로 봐야 됩니다. 자, 밑에 2종 근생의 나번 꼭 보셔야 돼요. 교회나 성당 사찰 같은 종교 집회장. 자, 교회나 성당 사찰을 얘들을 모아서 종교 집회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인 교회요. 그렇죠? 네, 그럼 6번에 보시면 그 종교 집회장으로 2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큰 교회들. 자, 내가 주일에 이제 가는 교회가 2종 근생 교회인지, 예, 6번에 종교시설인 교회인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동네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 2종 근생 교회 다니시는 거고, 6번에 큰 교회 종교시설. 자, 그 다음에 2종 근생에서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 그 아번을 좀 보세요. 아번. 2종 근생에서 가 나를 좀 보시고 아번에 보시면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맨 끝에 사이즈가 300 이상입니까? 네, 술을 안 판다. 휴게음식점, 김밥 천국 이런 거 이게 다 휴게음식점입니다. 술 안 파는데. 그럼 그런 데는 3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게 2종 근생으로 가고, 아까 300 미만이면 1종 근생이죠. 이거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별을 좀 해놓을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일반 음식점. 자, 이건 술과 음식을 같이 팔아요. 우리 삼겹살집이라든가 무슨 뭐 곱창 먹으러 갔다 이렇게 하면, 그럼 아줌마 소주 하나 주세요 이거 있죠. 여기는 음식과 주류를 같이 제공하면 일반 음식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이즈 없이 무조건 다 2종 근생으로 가서 휴게 음식점보다 규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자, 일반 음식점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2종 근생. 자, 밑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도 2종 근생.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어디 있나요? 쭉 내려오셔가지고 그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지나서 하번에 보시면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습니까? 자, 이거 무슨 하나은행 이런 같은 금융업소라든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이면 하번에 2종 근생이죠. 그럼 만약에 세탁소 자리가 나가고 2종 근생인 부동산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네, 관청 가서 물어봐야죠. 네,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2종 근생 하던 자리에 2종 근생 들어가는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관청한테 안 가도 돼요. 건축물의 용도가 앞자리가 만약에 일반 음식점, 삼겹살집이다. 근데 그게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들어오는 업장도 2종 근생으로 들어온다. 네, 그러면 관청한테 가서 안 물어봐. 어차피 2종 근생, 2종 근생으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앞에 자리가 뭐 세탁소, 미정 같은 1종 근생 자리가 나갔는데 뒤에 2종 근생이라는 용도가 들어가면 그거는 관청한테 가서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원래 대부분 다 가능한데 1종 근생, 2종 근생끼리 대부분 가능한데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드물게. 그 건물 자체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고 그러면 이게 2종 근생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거의 대부분 되는데, 나중에 부동산 중개할 때 앞에 세탁소가 나간 자리예요. 근데 거기 2종 근생 자리를 이렇게 입점시킬 수 있죠. 상가를 중개하시다 보면 앞에 자리 세탁소가 빼고 나갔어요. 그래서 권리금 얼마 받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들어오시는 분이 2종 근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 음식점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그럼 그걸 그냥 단순하게 상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 중개하지 마시고 구청 가셔서 건축과 가지고 된지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1종 근생이 자리였었는데 2종 근생이 들어간다는 걸 전화로 한 통 하든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 올리시는 데 가서 물어보셔야 되고, 잘못하면 2종 근생이 안 된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 건물 자체 건축주가 불법 증축을 한 거 위에다가. 불법 증축을 하면 그 행위 때문에 밑에 상가 그 업종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 건물 자체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그 건물 상태에서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관청이 이걸 수리를 안 해준다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1종 근생 자리가 나가는 자리에 2종 근생이 들어오거나 뭐 기타 다른 용도가 들어왔을 때는 관청 가서 꼭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상가 중개할 때. 가장 기본입니다. 상가 중개할 때는 그냥 무슨 뭐 상가 다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1종 근생 자리가 나가고 1종 근생 들어온 건 괜찮다고요. 근데 1종 근생이 나가고 2종 근생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뭘 하셔야 됩니까? 관청 가서 문의를 해서 그게 됩니까? 이렇게 문의해 보셔야 돼요. 그럼 바로 얘기해 줘요. 그 건축가에서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적어준다고. 요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바꾸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모르면 그걸 그러니까 우리 중개할 때는 그런 걸 자주 문의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막 하시다가 잘못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계약금 같은 거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계약이 안 되잖아요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이종근생에서 아까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경영하실 거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일종근생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업무시설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이종근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하나 더 거번 다중생활설 거기다 고시원이라고 씁니다. 다중생활설이 자 8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거번 항목에 다중생활설 있죠? 이게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자, 고시원 같은 경우도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 이렇게. 그럼 이 고시원 다중생활설이 500 이상이면 15번에 숙박설이 되는 거예요. 숙박설. 자, 우리 15번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82페이지 넘어가서 숙박설에 호텔, 여관 같은 일반 숙박이 있고 관광 숙박이 있고 밑에 다중생활설이 있죠. 우리가 고시원 업종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근생으로 가고 500 이상이면 15번에 숙박으로 분류하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음 주 이거 고시원이 사이즈에 따라서 뭐로 분류되냐 이렇게. 다중생활설 고시원은 어떤 용도? 이종근생이 될 수도 있고 번호 4번 아니 15번에 숙박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물어볼 건데 그래도 좀 기억을 어렴풋이라도 살리셔야 된다고요. 자, 16번에 위락시설. 자, 술집이죠. 유흥주점 같은 거. 우리 유흥주점이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음식 팔고 술 팔고 접대부가 있으면 유흥주점이에요. 법대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만 팔면 휴게음식점, 음식에다 주류가 들어가면 일반 음식점, 그 주류에다가 뭐 남성 여성 접대부가 있으면 유흥주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음식점은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흥주점 이렇게 우리 술집 가면 유흥점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조그맣게 써놔요. 그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면 일반 음식점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예, 그런 거 게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일반 음식점이 그런 걸 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눈에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일반 음식점이구나. 내가 여기 현재 와 있는 데가 일반 음식점. 근데 우리 김밥중국에서는 소주 안 팔잖아요. 그 김밥중국에서 저도 가끔 늦으면 이제 집에 와서 와이프 자고 있으면 밥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깨면 뒤지 혼나니까. 근데 이제 밥 먹고 들어오라 했는데 밥 먹으면서 그 김밥중국 밤에는 김밥중국이 밥 먹을 데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찌개하고 밥 먹고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소주 한 병 달라고 하더라고 김밥중국에서.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밥중국에서 술이 이미 챘는데 이렇게 또 술 먹으면 이렇게 밥 먹으면 술을 한 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식이 제 상식에는 아닌 것 같은데 김밥중국 하면 소주 안 팔잖아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술이 좀 취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긴 한데 그 이렇게 밥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달래 그 삼겹살집이 아니잖아요. 삼겹살집에서는 일반 음식점이니까 술 달라고 그러면 주겠지만 그게 일반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붕 떠가지고 술 안 판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근데 뭐 상식이 다 다르니까 개인 차였다. 그분은 또 그게 상식이니까 나는 밥 먹으면서 항상 술이다 이게 상식일 수 있을 때.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보면 그렇게 음식점을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약조를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낮에 이렇게 좀 주무시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술 많이 하시는데 동대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이렇게 옷 같은 거든 다 저 밤에 이렇게 그 와이프가 의류 이런 걸 좀 사업을 해가지고 동대문 많이 밤에 가는데 가보면 뭐 술 담배 뭐 많이 펴시더라고요. 힘드시니까 일이.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 이런 거를 좀 보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보면 거기 담배를 이제 안 필 수가 없는 분위기죠. 이게 많이 일이 힘들다 보면 여자분들도 이제 막 옷을 옮기고 그러다 보면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그 이제 술 한 잔씩 해서 이제 그거로 힘을 좀 하고 담배도 완전히 그냥 길거리가 쫙 합니다 이렇게.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근데 많이 피시더라고요 담배. 그런 상태에서 금융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시고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 담배 다 피시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몇 분 걸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피는 거야 뭐 본인 거 자유인데 뭐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힘드시면 한 대씩 이렇게 해서 에너지 좀 되고 그런 거죠 뭐. 예. 그래서 뭐 담배도 펴요 다들. 금연 건강을 생각해서 적당한 시기에 이제 하시고 담배를 또 많이 피는 분인데 또 오래 사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제 친구 의사가 그러는데 담배 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 야, 너 의사가 담배 피우면 일찍 죽는 거 했더니 그게 입증이 안 돼가지고 괜찮대요. 그냥 막 피더라고요. 더 펴요, 더. 물고 살아요, 담배를 이렇게 해서. 그만 좀 피라고 담배를. 근데 이게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왜 암을 일으키는지 그 현상이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입증을 하면 이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왜 그 담배라는 부분의 성분에서 암세포를 만드는지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담배 많이 피우는데 막 90까지 살고 이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게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또 예외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를 이렇게 규명하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가 좀 그렇게 좀
집안의 유전 쪽을 많이 본다고 하죠. 의사분이 가면 문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암 같은 거 진료 있으면 혹시 뭐 엄마나 아빠 중에 그런 분 있으시냐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적인 게 발현이. 그 뒤에 가보시면 이제 1종근생, 2종근생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2종근생까지 이렇게 보시고 나면 5번에 문화 및 집회, 6번에 종교, 뭐 7번에 판매. 그 판매라는 게 백화점이죠,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마트가 다 7번에 판매가 되는 겁니다. 잠실의 롯데백화점 다 판매시설이죠. 예. 8번에 운수시설은 터미널이죠,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니까 서울 역사. 뭐 김포공항 이거 다 이게 우리가 운수입니다. 운수. 9번에 의료, 10번에 교육연구.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용도는 앞부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 공동주택이다. 다가구는 다가구 원룸이고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원룸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이렇게 이게 이제 사연이 좀 나와야 됩니다. 1종근생, 2종근생 이런 거. 걔네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셔서 다음 중 1종근생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공부할 그 주제를 딱 잡아놓으시고 자 그럼 지금까지 하면 이제 건축물에 대한 걸 설명을 다 들었는데 건축물은 아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려있는 설물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에 들어가 있는 이 사무소나 공연장 같은 것들 다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인데 근데 창고 철문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 배제한다. 예, 건축법에 단 한 개 조문도 적용을 안 합니다. 28가지 용도도 있고 건축물에 용도가 건축물을 분류하는 겁니다. 토지 용도는 용도 지역이란 말 써가지고 21가지 용도 지역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으로 와서 28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길 다니다 보면 건물을 딱 보면 아 이 건물은 무슨 용도 땅은 무슨 용도죠. 이게 이제 막 중개업을 할 때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땅에 대한 용도는 여기 준주거 지역 무슨 뭐 일반 상업 지역인데 건물은 무슨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 삼성 건물 뭐예요? 삼성전자 건물 그게 업무시설이죠. 그 14번에 보면 업무시설에 거기 보면 그 업무용 빌딩 아닙니까 걔네들이? 예, 그게 업무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시설 안에 또 이제 뭐 지하에 가보면 뭐 식당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막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업무용 빌딩으로 봐야 되고 이 삼성전자의 건축물 대장이 있을까요? 대장? 있겠죠. 건축물의 대장이라는 건축물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전산 카드 있으면 거기 1층부터 몇 층까지는 업무용 빌딩, 지하에 들어가면 식당가가 있잖아요. 그 식당 가보면 거기 뭐 1종근생이든지 2종근생 그런 게 다 거기 써 있을 거라고 이렇게. 식당 다 분류해가지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이제 공작물로 갑니다. 자, 대지는 필요 없고요. 대지는 이제 건물을 짓는 땅이 대지고, 거기 이제 84페이지로 와보실까요? 자, 우리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용어가 시험 관련해서 그 건축 설비하고 공작물인데 설비도 건축 설비는 그냥 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설비가 건축물 안에서 건물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설비들이 있습니다. 전기, 전화, 초고속 정보통신, 가스, 급수, 배수 우리 설비 되게 많죠. 굴뚝, 승강기, 피레침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설비 같은 것들 설비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승강기만 보시면 돼요. 승강기. 자, 우리 공인중개사가 뭐 가스관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뭐 전기도 우리나라는 설비에는 기사라는 분들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기사와 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설비를 관리하니까 그래서 건축사도 설비 쪽은 잘 몰라요. 건축사도 건물 짓는 설계 이런 거라는 거지 설비 쪽은 또 별도로 우리나라에 그 자격증 있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하시는 분들이 건축법 잘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건축사분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뭐 있어요. 제가 건축법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완벽하게 모르는데 건축사분들은 건축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설계들 그리니까. 근데 그분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도 건축법 모른대요. 건축사 건축법 모르면 누가 알아요, 건축법을. 그 왜 모르냐 했더니 공부한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저한테 잘 좀 가르쳐 달래요. 제가 이렇게 막 건축물 설명하면 아 진짜 이게 건축물이었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설계는 설계하는 애가 따로 있대요. 이 건축법 같은 걸 잘 공부하는 그런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밑에. 그러니까 그럼 뭐 하셨더니 맨날 술 먹고 영업하러 다닌대요. 건축주한테 건축 이거 설계를 따야 되니까 건축주가 보통 땅 주인이겠죠. 대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가 이분이 이제 건축사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건축사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주고. 그럼 그거 영업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맨날 술 먹는데요. 그래서 건축법 자기 잘 모른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술 먹으면서 건축주를 만나서 우리에게 이제 건축 업무를 맡겨라 이렇게 설계 업무를 맡겨 그거 하고 다 영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사가 영업직이지 이게 저희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따오면 이제 밑에 친구들이 설계도 하고 다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법에 잘 맞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밑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게 참 이게 다 영업이다라는 게 나타나죠. 나가면 다 영업입니다. 이게. 영업을 모르면 그 회사에서도 이사 올라갈 때 영업직 꼭 갔다 오시잖아요. 이렇게 영업을 안 하면 회사에서 올려주질 않습니다. 이게 승진으로. 그 영업에서 이제 뭐 아주 뭐 연구를 특별히 잘하시는 분 빼고는 다 영업을 한 번씩 돌고 와야지 회사에 이렇게 높은 직함으로 올라가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이 중요한데 나중에 설비는 저 뒤에 가서 승강기를 좀 보셔야 돼요. 승강기에다 하나 좀 메모 좀 할까요? 승강기.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 승강기 의무 대상. 자, 우리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물이 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6층 이상으로서. 자, 6층 이상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승강기 의무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층도 6층 이상으로서죠. 으로서는 뭐지? 6층 이상을 조건을 맞추고 동시에 연면적 2000이라는 걸 같이 이렇게 맞추기. 동시충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7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연면적이 1800이면 이거 승강기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이거 승강기 의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6층 이상도 되고 연면적도 2000 이상이 동시에 맞으면 승강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승강기 의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승강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6층 이상부터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라 이 밑으로는 안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건축주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층짜리 건물이면 건축주가 승강기를 자발적으로 하겠죠. 7층짜리 건물 뭐 상가를 짓는데 승강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거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요즘에 이제 대부분 3층만 되더라도 승강기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측면이 있으니까 7층짜리 건물이 그리고 3층짜리 건물도 승강기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 사저가 일하시는 예들 조금 이제 퇴임하시고 있던 그런 집이 3층짜리인데 승강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이제 옛날에 고문 같은 거 받으셔가지고 다리 저셨지 않습니까? 3층짜리 건물도 건축주가 승강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 임의죠, 임의지. 임의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의무는 아니고 임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승강기 의무만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의무를 딱 배우니까 어떤 분이 야 내가 하는 건물은 3층인데 승강기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건축주가 이거 아니면 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요 조건이 안 맞으면 승강기는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 설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승강기를. 승강기 정도만 하나 좀 봐두시고 나머지 설비는 안 볼 거예요. 전기, 전화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봐야 되고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소화 이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불 끄는 거 이런 거는 따로 전문분들이 있습니까? 배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강기. 승강기 하나만 좀 보시고 자 공작물이 좀 의미가 있죠. 공작물. 아까 이제 공작물은 건축물 설명할 때 담장이 2m 이하면 이게 부속 건축물로 들어가 딸린 설물로 들어가서 이게 딸린 설물 들어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건축물로 넣어서 처리하는데 자 거기 담장이나 옹벽이 몇 미터가 넘어가면 2m가 넘어. 일단 그 공작물은요 건축물은 아니고 또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세우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래서 옹벽, 담장, 광고탑, 광고판, 굴뚝이나 장식탑, 골프 연습장 철탑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통신용 철탑, 우리는 이제 핸드폰 기죽 세우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고가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은 아니지만 옹벽이나 담장이 있고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광고탑 같은 게 서 있고 광고판, 굴뚝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탑이라든가 뭐 기념탑,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의 철탑, 뭐 통신용 철탑 이런 거. 고가소가 물탱크예요. 근데 이제 고가라는 게 높이가 높다는 뜻이죠. 이제 공장 같은 데 가면 물을 많이 써야 될 때는 물탱크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고가 수조인데 높이가 높은.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2m가 넘어야 됩니까? 광고탑은 4m가 넘어야 되고 굴뚝이나 장식탑은 6m가 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가수조는 8m가 넘을 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 시험 내시는 분들이 이제 홀수로 이제 이걸 하나씩 이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5m 높이의 굴뚝이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아님이죠. 이렇게. 이게 거기 보면요. 그 양가로 4번의 굴뚝은 4m가 아니라 6m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5m 높이의 굴뚝이면
지금 굴뚝이 6m를 넘어야 되는데 6m를 넘지 않았죠. 네,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굴뚝이 공작물이 아니다. 그래서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거기 박스 위에 보면 다음에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네,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지만 다른 법률로 처리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건축법상 신고는 하지 않지만 다른 법에 따라서 별도로 또 관리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미터가 몇 미터 넘어가면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m 높이의 광고탑이면 5m 높이의 광고탑이면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신고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신고 의무가 생긴다. 공작물 축조 신고라고 해서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려면 이제 이 기준이 짝수요. 2, 4, 6, 8입니까? 그러니까 짝수 쭉 써놓고 넘는 거. 그다음에 연결하시면 되죠. 2m면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 키가 2m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드무니까. 2m 그러면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이렇게 연상하시라고요. 2m를 넘는 담장 우리 교도소 같은데 4m를 넘는 광고입니까? 네. 그 연상을 할 때 4가 이 숫자가 4인데요. 발음이 4 그러면 물건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음 같잖아요. 숫자가 4인데 4. 물건 사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결하시라는 겁니다. 자,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절탑, 통신용 절탑인데 이렇게 외우세요.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는 꼴통들 이렇게. 그렇게 6가지인데 그렇게 외우세요. 6m가 넘는 그 굴뚝에서 장기 두는 꼴통들 이렇게. 그 앞글자를 다시 연상을 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2m 넘는 담장, 4 그럼 물건 사라는 광고. 자, 6m를 넘는 굴뚝, 장기 꼴통. 자, 8m를 넘는 고가. 고가수는 그냥 따로 이렇게. 고가수는 8m가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하나 유의할 점은 그 밑에 그 8m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맨 끝에 외벽 없이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이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은 이렇게 차량을 놓고 이렇게 기계를 돌리면 다음 칸 내려오는 그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물은 이게 8m가 이하일 때 건축법이고 8m가 넘어가면 이게 주차장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넘는인데 그 기계 주차장은 이하일 때 건축법 적용을 받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거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9m를 주면 9m 높이의 고가수조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되죠. 고가수조는 8m가 넘으면 적용받은 거니까. 근데 9m 높이의 기계 주차장이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아님. 그러면 뭐냐? 주차장법으로 간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런 표현을 좀 잘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공작물은 이렇게 2, 4, 6, 8 짝수를 써놓고 넘는 것을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거야. 2m 넘는 굴뚝, 2m 넘는 담장, 4m 넘는 광고. 그렇죠? 4가 광고니까 물건 사라 광고하는 거니까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꼴통 이렇게 8m 넘는 고가수조 그 정도까지만 일단 봐두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건축물, 공작물을 배워서 이런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특히 건축물은 건축하거나 대설할 때 관청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행정 절차가 건축허가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안 받고 건물을 건축하면 이게 무허건축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 건축사한테 돈을 주고 설계를 맡긴다고요. 그럼 건축사가 설계도를 12종류 서류를 잘 만들어서 이 건축주한테 주면 건축주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건축학개론에서 건축주가 누굽니까? 건축학개론 영화에서 그 한가인이가 건축주예요. 한가인이 건축주죠. 그게 공사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설계자가 누구였습니까? 건축사. 그게 엄태웅이라는 그 배우가 이렇게 둘이 그죠? 예. 건축사한테 맡긴다고요. 근데 이제 맡길 때 자기 옛날 남자친구가 한다니까 한번 찾아본 거죠. 그렇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은 건축을 이렇게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는 건물을 건축을 하려면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기지. 건축사 의무 설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는 누구만 하셔야 돼요?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의료행위 의사 면허 없으면 못해요. 그 의료행위를 만약에 뭐 의대나 학생이 하면 그것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의료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법적으로 그런 거. 우리 의료법에는 의료행위가 뭐다라는 게 쭉 써 있고 그래서 의료행위 안에 문신이 들어가 있다고 문신. 문신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는데 그 이제 타투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게 하다 보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의료행위로 봐야 된다. 잘못하면 이제 감염돼가지고 뭐 생명까지 위험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은 이제 자기 업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줘도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자기 업무를 딱 우리 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도 절대 자기 업무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전문 영역을 딱 개축해서 그거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게 현대사회의 원리죠. 뭐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딱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뺏기면 안 되는 거라고 자기 거를.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도 똑같이 여기 건축법도 이 허가받아야 되는 건물의 설계는 건축사 의무라고 의무.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하는 그런 관련 서류에다가 정확하게 설계도를 그려서 이 건축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영화에서 한가인이가 엄태웅을 찾아간 이유예요. 법적으로 건축사한테 꼭 맡겨야 됩니다. 그럼 그 영화에서 이 증축한 거죠. 증축한 겁니다. 신축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제주도 집을 그 증축이죠. 딱 보면 증축 같아 보이더라고. 옥상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넓어졌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약간 넓히면서 개축을 한 건 아니에요. 철거라는 거 일부 했지만 동일한 규모가 아니라고요. 그 증축공사로 봐야 됩니다. 그 영화 내에서 증축공사.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대수선으로 가볼까요? 대수선. 아까 제가 이제 건축은 했으니까 그러면 대선공사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선공사는. 자, 대선공사는 아까 제가 개축보다 공사 범위가 작은 겁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근데 대선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개축보다 공사 범위가 작으면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 대선보다 또 공사 범위가 작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면 일반수선. 일반선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수선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그냥 일반선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반선. 그러면 일단 여기 대선이라는 거는 개축보다는 공사 범위가 작은데 요 대선은 그 교재를 한번 좀 보세요. 대선이라는 게 그 양가로 2번 85페이지 보시면 건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계단. 자, 얘네들이 아까 우리 주요 구조부죠. 네, 그럼 주요 구조부 중에서 한 부분을 이제 하나 딱 붙잡고 기둥이면 기둥을 하나 딱 붙잡고 공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 박스를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것들을 뭐 수선, 변경, 증설하는 공사인데 그거 그 위에 있는 문장보다는 밑에 박스가 더 중요합니다. 자, 박스에 들어가 보면 기둥, 보, 지붕, 틀 이렇게 쭉 써 있습니까? 자, 주요 구조부 중에서 제가 기둥만 선택해요. 기둥. 자,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둥이 8개가 기존 건물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증설 해체하거나 옆에 3개 이상 수선을 하면 그게 대선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선이라는 형태로 작업을 할 때는 앞에 3개, 그 3 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그게 붙어야 돼요. 무조건 3개 이상이 붙어야지만 대선이고 증설 해체할 때는 앞에 개수가 없어요. 거기 하거나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증설 해체 하거나 하고 한번 끊고 그다음에 3개 이상 수선의 말은 따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러면 이거 보세요.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를 안 따지고 무조건 대선이에요. 증설 해체는 1개든 2개든 3개든 5개든 무조건 대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증설 해체는 그럼 제가 건물에 기존 건물이 기둥이 8개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기둥을 이 상태에서 1개를 더 증설했습니다. 그럼 몇 개 됐습니까? 기둥? 9개 됐어요. 자, 이 공사는 대선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대선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설해체는 1개만 건드리더라도 무조건 대선이에요. 증설해체는 그만큼 중요한 공사예요. 근데 이게 수선 형태로 수선은 증설, 기둥 하나 더 만들고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 기둥에 금이 갔어. 그럼 그걸 보수하는 형태가 이게 수선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기둥을 이 상태에서 기둥 8개에서 기둥을 제가 1개를 골라서 이거를 제가 수선 형태로 작업하면 수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대선이 아니다. 왜? 아까 수선할 때는 앞에가 몇 개? 그 3 이상이라는 게 3개 이상이란 말은 그게 조건이 맞아야지 대선은. 4개, 최소한 3개 이상, 3개, 4개, 5개 이렇게 수선 작업을 해야지 그게 대선이 되고 그러면 대선보다 더 작은 공사이므로 이게 일반소이 되는 거야. 이거 일반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선이고 똑같이 지금 1개를 작업했더라도 끝에가 나오는 표현 방식이 다르죠. 이 증설로 작업했는지 수선으로 작업했는지를 그거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기 밑에 보 보세요. 보. 자, 보도 우리 건물의 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어지는 가로 구조물 보가 기존 건물의 보가 6개가 있었어요. 기존 건물의 보가 총 6개. 근데 제가 보를 2개를 해체했어요. 그럼 보가 좀 4개 남았습니까? 해체했으니까 2개.
그러면 보가 4개 남았는데 이 공사가 이게 지금 이게 2개를 해체한 게 이거 대선으로 봐야 되죠. 네,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증설해체는 3개 이상을 안 보는 거야. 증설해체 공사할 때는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무조건 다 대선으로 봐야 된다고요. 대선 작업을.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보를 2개를 해체한 게 아니라 2개를 수선 형태로만 공사했다. 그럼 해체하지 않은 거잖아요. 수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보 6개 중에서 2개가 좀 너무 낡아가지고 그걸 수선 형태로만 작업해주면 그거는 증설해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선 공사가 아니답니까? 그럼 이것도 대선 공사가 아니니까 대선보다 더 작은 공사로 내려가서 일반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좀 보세요. 이쪽에서 이 건축법에 이게 건축허가가 건축법 11조예요.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라 말아 이렇게 써 있는데 11조에 보면 건축물을 뭐 할 때, 건축할 때, 대선할 때 좀 허가받으러 오라 돼 있죠. 여기 일반선이라는 말이 안 써 있어요. 일반선이란 말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심하게 강남구청 건축가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건축가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기둥 1개 수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냥 가. 이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근데 기둥 1개 해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가서 건축허가 저거 받아오시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요. 기둥 1개 해체면 이게 기둥 1개 해체면 해체이기 때문에 대선으로 봐야 된다고요. 거의 그 얘기잖아요. 기둥, 보, 지붕틀이라는 게 증설 해체할 때는 앞에 개수를 안 따지고 무조건 다 이건 대선이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수선 형태는 3개 이상이란 말이 작업이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대선이 된다. 밑에 방화벽, 내력벽도 좀 볼까요? 내력벽. 자, 건축물에는 힘을 받는 벽이 있다. 이렇게 내력벽. 자, 내력벽도 증설 해체할 때 앞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수선이라는 작업으로 할 때는 앞에 30제곱미터 그 이상이 좀 빠졌네요. 이상. 그거 좀 지워졌네요. 그 30제곱미터 이상을 좀 넣어주세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할 때는 앞에 숫자가 없는데 옆에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을 이렇게 이상을. 그럼 이것도 한번 좀 보죠. 자, 똑같은 원리로 제가 내력벽을 제가 20제곱미터를 자, 해체했습니다. 이거 해체예요, 해체. 숫자를 보지 말고 해체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대선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니까 저쪽에 건축허가 받으러 가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공사가 대선 공사이기 때문에. 그 내력벽을 20제곱미터를 제가 수선 그러면 수선. 자, 수선이란 말이 나면 앞에 사이즈를 봐야 됩니까? 네, 근데 30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밖에 안 되므로 이건 대선 공사가 아님. 일반 수선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 아셨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선 공사보다 더 커지면 개축 공사가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공사가 또 따로 있어요. 이 개축이 되려면 어떻게 된 게 개축이냐면 그냥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렇게. 자, 이든 잘 보면 뭐냐면 개축이 되려면 지금처럼 대선처럼 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기둥이라는 한 부분, 보가 아니라 이 부분 자체를 3부분을 동시에 건드리면 이 개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기둥 플러스 보 플러스 지붕틀 이렇게. 이게 지금 대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선은 아까 제가 기둥 1개만 이렇게 딱 골라서 작업했죠. 근데 지금 이 개축이 될 때는 이 부분 자체가 3부분을 동시에 작업해 주셔야 돼요. 이거 괜히 얘기했죠?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신다라 까먹은 소리. 이 개축이 되려면 지붕틀, 보, 기둥을 작업하는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 자체가 3부분이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면 그게 개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3부분이 아니라 2부분 이렇게 기둥이라든가 보 이렇게 2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둥 이렇게 한 부분만 작업이 들어가면 이게 대수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하고는 잘 구별 안 하고 이게 대선인지 일반선인지 이걸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내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 대선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주로 많이 주는데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아까 제가 기둥을 2개만 수선하면 대선이다, 일반선이다. 기둥을 2개만 수선하면 일반선이 되는 거야. 네, 제가 2개만 수선이라고 했어요. 수선 그러면 3개 이상 조건이 맞아야지만 대선으로 분류가 되므로. 근데 밑에 보를요. 보를 제가 1개만 증설해도 그건 대선이 되는 거죠. 예, 증설 해체할 때는 1개를 써도 무조건 대선으로 봐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력벽도 증설 해체할 때 내력벽을 20제곱미터만 증설해도 대수선. 내력벽을 20제곱미터만 수선 그러면 그거는 일반 수선 이렇게 분류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특이한 게 방화벽 좀 보실래요? 방화벽이라는 게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옆방에서 그 다음 방으로 이렇게 화재가 넘어오지 못하게 방화벽이라는 걸 만드는데 방화벽은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에도 사이즈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거기 방화벽은 증설해체 앞에 숫자 조건이 당연히 없고 수선이란 말 할 때도 사이즈가 30 이상의 말이 안 붙어 있다고요. 내력벽이랑 다르게. 그럼 만약에 방화벽으로 시험 문제가 뜨면 방화벽은 20제곱미터만 수선해도 대선이에요. 지금 이 말 뭔 말인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내력벽은 20제곱미터를 수선하면 대선이 아니죠. 왜냐면 30 이상이라는 조건이 우리 법조문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력벽이 아니라 뭐로 나오면 방화벽으로 나오면 이거는 20제곱미터만 수선을 하더라도 이건 대선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런 희한한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넣어서 해석하라는 거냐 말을 하는 거냐 계속 헷갈려 버린다고 대선이. 그 대선 되게 사람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수강생들이 대선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이해했는데 지나고 나면 싹 다 잊어먹어요. 대선이라는 게 뭐 세 개가 들어가든가 안 들어가든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수선 쪽만 잘 보시면 돼요. 수선이 그 기동보 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 내력벽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근데 방화벽이라든가 밑에 주계단 이런 애들은 수선에도 사이즈가 없나요? 네, 어차피 증설해체는 어차피 무조건 대선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증설해체로 나오면 무조건 대선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수선이란 말을 또 3개 이상을 붙일 건지 30제곱미터 이상을 붙일 건지 아니면 그냥 수선인지를 그거를 좀 잘 판정하시면 좀 요약이 되죠. 너만 된다 이 자식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자주 하다 보면 조금 눈에 익고요. 옛날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제주도 바닷가 미관지구에서 7번 보세요. 제주도 바닷가가 미관지구래요. 그래서 우리 거기 전통 같은 그런 건축물 같은 게 막 생기면 그 제주도 바닷가 미관지구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다시 축조한다 이거. 그거 대선인지 판단해 보시고 미관지구안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 변경이 대선인데 담장까지 포함해서 대선으로 봅니까? 네, 근데 색깔은 제외하고 색깔 바꾸는 건 대선이 아닌데 담장까지 이렇게 변경하는 건 대선이 된다. 그러면 제주도 바닷가 미관지구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게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담장을 축조하면 담장 변경이죠. 네, 그러니까 대선으로 봐야 된다고요. 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 적도 있었으니까 그 대선이라는 표현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은 나중에 하시고 용도 변경은 아까 우리 건축물의 용도가 28개 있었죠. 그 28개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번호가 이동하는 형태로 바꾸면 그게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병원 하다가 숙박시설로 바꾸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뭐 대학병원 말고 우리가 이제 병원도 2차 병원급 있죠. 무슨 뭐 서울에 도봉 가면 도봉병원 이런데 이런 병원이 영업이 안 되면 이게 망하면 이게 매물이 나와요. 근데 이거 보통 우리가 뭐 숙박시설 같은 거 호텔 같은 걸 진다고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뭐 레지던스 호텔 이런 거로 바꿉니다. 왜냐면 병실 자체가 호텔의 객실로 이게 개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반대 현상도 있고. 그럼 이게 용도 변경하는 거죠. 용도 변경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병원은 이게 병원이 9번이었었죠. 9번이죠 병원이. 근데 아까 우리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15번이라고요. 이렇게 번호가 다른 번호로 이렇게 이동하면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아까 우리 건축물의 용도가 28개 용도가 있었으니까 그 용도 간에 번호가 이렇게 이동되는 형태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우리 일종근생 안에 여러 가지 또 용도, 세부 용도가 있었죠. 예, 거기서 바뀌는 것도 용도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종근생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용도 변경이고 기본적으로 28개 번호가 이렇게 다른 번호로 이동을 하면 용도 변경이 있는데 용도 변경은 좀 어려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용도 변경은 관청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네,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3번에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그냥 하면 돼요? 안 되고 관청한테 가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용도 변경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용도 변경이 허가받고 하는 용도 변경이 있고 신고하는 게 있고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절차가 간단한 거예요. 허가보다는 신고가 간단하고 신고보다는 대장 변경 신청이 더 간단한 절차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에 거기 시설군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28가지 용도를 9개로 다시 분류를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거기 건축물에 28가지 용도 있었습니까? 네, 그거를 거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시설군 이렇게 해서 1, 2, 3, 4 이게 9서열까지인데 원래 번호가 좀 붙어야 되는데 번호를 좀 붙이세요. 1, 2, 3, 4 그 다음에 영업설군부터는 5, 6, 7, 8 그 밖의 설군 9서열까지 1번부터 9번까지 이게 서열이에요. 이렇게 서열. 그러면 1번 서열에서 밑으로 2번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2번에서 7번 내려갈 수 있습니까? 용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이동을 하면 이게 허가 받으셔 신고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동할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용도 변경에서 그 이 시설군 분류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우리 의료시설 어디 있습니까? 의료시설이 그 교육복지설군의 옆에 의료 있습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그 의료시설 걔네들이 숙박으로 가면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영업설군에 숙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한 칸에도 올라가는 형태로 이동을 하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반대 상황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 한 칸을 내려가든 두 칸을 내려가든 내려가는 형태로 할 때는 신고. 그래서 뭐 숙박을 쓰다가 우리 호텔 같은 걸 쓰다가 좀 이게 영업이 안 돼가지고 망하면 이게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인수해서 병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의사 이런 분들이 이 병원 같은 거를 개업을 하신다고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기존 병원을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병원을 차리든 이렇게 하신다고요. 산부인과 병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얘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 위로 올라가면 허가라고 이렇게. 다른 거 많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이렇게 찾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게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아까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설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같은 시설군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85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그 8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은 아래 시설군 중 상위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동방향이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건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 내려가는 거는 신고. 근데 시설군 내에서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 같은 시설군 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용도 변경 중에서 아까 영업시설군 같은 그런 시설군 안에 보면 판매, 운동, 숙박, 이종은생 중 다중생활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럼 거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숙박으로 바꿉니까?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바꾼다면 그거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설군이라는 거 안에서만 바뀌니까 요거는 대장 변경 신청. 네, 그게 이제 신고받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그 시설군에서 다른 시설군 위로 이렇게 한 칸 올라가든지 두 칸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 이동이면 신고되는 거야. 네, 그다음에 옆에 거기 그 영업시설군 그 안에 있는 그 세부 용도 문화 및 집회 안에 있는 그 세부 용도끼리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종교를 쓰다가 위락으로 바꾸는 거고 교회 하다가 나이트클럽으로 바꾸는 거예요. 끝내주겠다 그러면 그렇죠? 교회 하다가 쫙 그 웅장한 교회에서 나이트클럽 그러면 막 소리도 막 울리고 그러면 끝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문화 및 집회 아니면 뭐 나이트클럽 하다가 종교로 바꾼 거예요. 아 우리 회개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교회로 싹 바꾼 겁니다. 이렇게. 나이트클럽도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층고가 높아가지고 그래야지 이렇게 웅장한 소리가 나고 이렇게 조명도 달고 이런데 근데 그게 교회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언제 바뀌었지?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드물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문화 및 집회시설군 내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대장 변경 신청 이거 하시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서만 쓰면 돼요. 용도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표를 안 보고 하셔야 돼요. 다음 종 용도 변경 신고 사항은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나씩 내요. 그럼 신고 사항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4개에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하나 이렇게 딱 지문으로 만들어 온다고요. 근데 이걸 안 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보고 하면 다 하죠.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이제 외워서 나중에 이제 그 앞 글자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1월 달 되면 제가 이거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써놓고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세요 나중에. 네, 지금은 그냥 아이씨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 맞게만 딱 공부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몇 개만 더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 이 앞에가 좀 중요하고 요쪽에서 지우지 마시고 더 보겠습니다.